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밖에는 우리 무더위를 식혀주는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2주 사이에 여러분들 많이 보유하고 계신 빅테크, 그 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제가 이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챙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권사 자료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월가 전문가들 의견을 좀 꼼꼼히 보면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10분 이내에 제가 달성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성적을 부여를 해서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눈에 보이는 우리 매출 순이익보다 현금 흐름,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개선이 돼서 금년 들어서 주가 오른 거에 상당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너무 지금 목에 찰 정도로 많이 올라와서 하반기에는 단기 주가 조정은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점을 부여한 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2분기 성적표라고,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그 6월 결산을 안 된 4분기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모든 회사 빅테크 5개랑 테슬라까지 합쳐서 A 학점을 받았고, 특히 작년에 되게 어려웠던 메타와 아마존이 아주 급격한 회복을 보였어요. 그래서 A0 학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까지 해서 이 4개 회사는 A-. 그래서 작년에 보면 뭐 학점을 제가 부여할 때 보면 뭐 B+, B-, C까지 내려간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분기는 상당히 실적이 양호했다. 특히 우리 매출하고 이익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거나 뭐 더 양호했고, 대부분 아주 현금 흐름의 개선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메타와 아마존, 영업 현금 흐름도 좋았고, 거기다가 설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잉여현금 흐름이 대폭 개선이 됐고, 회사들도 비용 정월감을 계속 많이 했고, 투자의 효율화를 함으로써 설비 투자를 감소시켰어요. 유일한 예외가 마이크로소프트는 공격적으로 앞으로 투자를 한다고 발표해서 시장이 좀 격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거나 대폭 감축했다.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을 때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많이 사서 소각을 했고, 주주 환원을 많이 했죠. 올해 같은데 아마존은 자사주 매입을 중단을 했고, 메타 같은 데도 대폭 감축을 했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판단인 것 같아요.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거지만, 전반적인 이런 흐름은 금년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은 좋은데,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 표에서 보여다시피 밸류에이션이 되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7월 말만 해도 이 7개 종목, 빅테크 플러스 테슬라 플러스 엔비디아는 이제 8월 말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요 7개 회사의 밸류에이션 퍼가 1년 예상 그 수익 추정을 기반으로 해서 32배였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지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애플도 최근에 주가가 한 6, 7% 조정을 받았고, 실적 발표한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10% 가까이 주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높은 회사들이 좀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32배의 퍼가 최소한 30배 정도로 내려오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여간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을 우리가 하여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먼저 애플 얘기를 해보죠. A- 학점을 부여하는데, 이제 매출이 1% 역성장을 했고, 주당 순이익이 한 5% 성장을 해서 조금 뭐 시장 예상하고는 부합을 합니다. 시장이 큰 기대를 안 했지만 아이폰이나 하드웨어가 좀 주춤한 게 아닌가. 뭐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회사는 하드웨어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생태계를 바탕으로 서비스 부문에서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것은 애플 앱스토어도 있고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한국엔 별로 없죠. 애플 금융, 뭐 다양한 거가 많은데 서비스의 매출 총이익률이 하드웨어 부분의 2배예요. 71%나 되고 서비스 부분은 지난 분기에 8% 성장을 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부분만 해도 매출액이 110조 원 1년에. 그래서 보잉이나 인텔 같은 큰 그 초대형 회사보다도 서비스 부분이 큰데 현재 26%입니다. 매출 비중이 계속 커지고 여기 매출 총이익률이 70%가 넘으니까 얼마만큼 효자 노릇을 하느냐 알 것 같고 현재 그래서 전사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한 45%에 육박하는데 다음 분기도 상당히 마진이 좋을 거라고 이제 경영진 팀쿡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한 달 전쯤 이제 애플이 3조 달러 시가총액을 앞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애플의 이제 전체 이익을 놓고 보면 한 반이 하드웨어에서 오고 반이 서비스웨어에서 서비스 부분에서 오는데 물론 서비스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서비스는 성장을 더 빠르게 하고 유틸리티 같아서 안정성이 있다는 얘기죠. 배수를 밸류에이션 할 때 더 높게 줘야 돼서 35배, 하드웨어는 25배를 주면 서비스 부분만도 기업 가치가 한 1조 8천억 달러 돼요. 애플 전체 가치의 한 55%, 60%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고 그 부분이 앞으로 애플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주주 환원 관련돼서는 계속 그 지난 분기에도 했는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180, 190달러까지 왔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소각의 강도가 좀 약해졌다. 아마존은 뭐 아주 우수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0의 학점이고 마치 6개월 전에 메타가 V자형의 급격한 회복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해서 아마 다음 분기도 되게 실적이 좋을 것 같고 지난 분기에 매출 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여전히 아직은 수익성이 좀 떨어집니다. 마진이 한 6%인데 광고 부분이 약진을 많이 했어요. 이제 아마존이 3위의 디지털 광고 회사 구글, 메타, 아마존이고 코로나 때 너무 과잉 투자한 것들을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최근에 감소시키면서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대비 한 3배 증가, 한 20조 원의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해서 대단하고 자사주 매입은 최근에 중단을 했어요. 제가 A 플러스를 주고 싶었는데 안 준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효자였던 뭐 단독으로 따지면 기업 가치가 한 1조 달러 거의 가까이 될 것 같이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AWS 클라우드 부분이 성장성도 좀 둔화가 되고 마진 수익성도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 거가 약간 옥의 티다. 그래도 뭐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한 24%, 5%니까 대단히 훌륭합니다. 메타도 이제 A0의 학점을 주고 지금 이제 작년 3분기 이후로 저커버그와 새로 취임한 제인 리 CFO가 아주 그 호흡을 잘 맞춰서 회사의 구조조정, 그 다음에 효율성 중심으로 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 매출도 한 10% 이상 증가하고 주당순이익도 21% 증가했는데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전사 기준으로 29%, 메타버스를 제외하면 40%가 넘습니다. 대단한 프랜차이즈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난 분기에 사상 최고의 육박하는 영업현금 흐름을 창출했어요. 특히 그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그러죠. 잉여 현금 흐름이 14조 원. 이것은 이제 주주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회사에 현금으로 쌓이는데 나중에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수도 있고 M&A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메타가 지금 선순환을 하고 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작년 90달러 이후로 뭐 200~300% 회복을 보인 거고 여기도 자사주 매입을 좀 축소하고 있다.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알파벳은 요거보다 좀 낮은 A0의 A-의 학점을 제가 주는데 실적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워낙 그 비즈니스가 튼튼하지만 좀 이렇게 그 절실함이 없고
약간 그 고상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서 헝그리 정신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 더 구조 조정을 세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속도가 좀 느리고 그래서 투자가들이 좀 답답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 중에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습니다. 최고의 인력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퍼가 20배인데 저 눈에 들어왔던 그 정보는 그동안 이제 지주회사를 만들고 월가에서 모건 스탠리 CFO를 했다가 7, 8년 전에 알파벳에 와서 CFO 역할을 했던 한 60대 중반에 아주 그 시니어 전문 경영인인 루스 포렛이 CFO를 사임을 하고 사장급의 투자 총괄 사장으로 부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더베스라고 1, 20년 내다보고 장기 투자하는 데다 적자나는 데 있죠. 뭐 웨이모, DNA 시퀀싱 뭐 이런 데들 여기를 총괄하면서 좀 더 투자 효율성, 비용 절감을 꾀하니까 제 생각엔 주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꽤 의미가 있는 그런 임원 인선이라고 보고 여기는 재미있는 게 임원 그 이사회나 경영진이 회사 주가가 계속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까 퍼가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은 회사인데 조금 모멘텀은 약하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여기도 A- 학점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되게 좋았어요. 매출이 한 10% 넘게 증가하고 순이익은 한 20% 훌쩍 넘었는데 앞으로 한 1년 동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 어떻게 보면 빅테크가 지금 다 약간 구조조정 모드인데 여기만 특히 이제 AI에 대한 자신감인지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겠다 그 생각해서 이제 투자가들이 조금 걱정을 하긴 하는데 워낙 뭐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 현금 창출하는 뭐 머신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주가가 빠져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한 29배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무난한 수준이 아닌가. 여기는 꾸준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플러스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학점을 부여했고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